네, 저는 정장 사업을 돈 벌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저한테 정장 공자 돈만 가르친다 그런 분들이 직장 가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일하시고 월급을 반 정도만 받는다? 뭐 어떠시겠어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장을 장인 정신으로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은 저는 좀 식상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고객님한테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가격에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맞춤 정장을 고품질에 만들어서 착한 가격에 제공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할까 이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뭘 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가 기술이 좋은 재단사님을 모시는 거죠. 저는 이제 기술자가 아니라 이제 운영자거든요. 맞춤 정장의 기본은 일단은 사이즈가 잘 맞아야 되고 체형 보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모양새, 패턴을 잘 만들어 주시는 분, 그런 분을 모시는 게 관건이죠. 그런 거를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미 잘하시는 분들을 제가 모시고 오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단사님을 좀 여러 번 모시고 일을 좀 진행해 봤는데요. 경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경력이 한 40년, 50년 되시는 분들도 이 양복을 만드는 거 보면은 구닥다리 패턴으로 해가지고 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력이 적더라도 오히려 모양새가 되게 이쁘고 수선도 적게 나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수제 정장은 이제 미리 사이즈별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패턴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장에 이제 재단사님이 계시면서 패턴도 만들고 가봉하면서 수정도 하고 이렇게 계시는 게 훨씬 더 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 재단사님 계시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걸 높인 겁니다. 좀 더 잘 맞을 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재단사님은 어떠신가요? 너무 좋죠. 일단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를 잘 맞춰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손님들이 요구를 하면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돼요. 근데 좀 소통이 안 되시는 재단사님들은 이제 본인의 방식대로 다 만들어버리거든요. 지금 재단사님은 지금 손님이 원하시는 거를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정장 트렌드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잘 들어주시고 반영을 잘 시켜주시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재단사님 모시는 것 말고 다른 것도 하는 게 있나요? 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랜업은이랑 제휴를 하지 않고 비제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로드 손님들로 거의 다 오시다 보니까 정말 고품질로 해가지고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고품질 착한 가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자체 작업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저희가 수제를 만들더라도 하청이 있고 자체 작업장이 있는데 왜 자체 작업장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수제 하청 작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품질의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품질 기복이 심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하청 작업장에 수제 양복을 만드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테일러 샵에서 하청에 발주를 하게 되면은 이 하청에서는 2번 선생님 잘한다고 해도 항상 2번한테 일감을 주질 않거든요. 1번 줬다가 2번 줬다가 3번 줬다가 이렇게 계속 돌아요. 이렇게 옷이. 이게 수제라는 게 사람이 만드는 건데 이 사람 줬다가 이 사람 줬다가 막 계속 사람이 바뀌면은 품질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청을 썼을 때 그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어떨 때는 잘 나왔다가 어쩔 때는 막 박살 났다가 막 이게 너무 심하니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청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기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청 공장에서는 사람이 바뀌어도 테일러 샵에서는 모릅니다.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또 옮기실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 공장 한번 갔다가 그러면 이제 옮겨버리면은 매장에서 몰라요. 잘 그냥 하청에 맡기지 누가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버리면은 이게 또 품질에 대한 기복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술자분은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을 받는 만큼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임을 여기서 30만 원 받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20만 원 받아요. 돈 받은 만큼 일을 해요. 똑같이 공임을 주더라도 작업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 작업장이 조금 더 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체 작업장은 조금 좋은 부속을 씁니다. 나름 어깨 패드라든지 뭐 앞에 들어가는 개싱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얼마 비싸진 않지만은 그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청 공장이 가장 큰 문제가 도저히 이 하청에서 소화를 할 수가 없다. 또 다른 하청에 일을 주게 됩니다. 이 하청에서 이 하청을 줄 때도 약간의 마진을 봅니다. 근데 이 하청 가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 납니다. 제일 안 좋은 거죠. 근데 하청 작업장에 또 장점도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내가 한 달에 뭐 판매를 뭐 10벌하건 뭐 한 벌하건 5벌하건 부담 없이 그냥 하청에다가 넣으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옷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일감 매장에서 준비해가지고 하청 보내주면은 다 만들어주고 때 되면 갖다 주니까 신경 쓸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제 자체 작업장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수제 자체 작업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매출에 좀 한계가 있어요. 보통 수제 작업장을 한 팀을 운영하는 게 한 40벌에서 50벌 사이 정도 만들거든요. 한정적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 옷을 만드시는 분이 조금 이제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으면은 좀 납기 일자가 좀 연장돼요. 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그분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딜레이 됩니다. 납기 일자를 맞추기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작하시는 기술자분이 월급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개꽁이라고 그래요. 하나 만드는데 얼마를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테일러샵에서 일을 제공 못 해준다. 그러면 그냥 가십니다. 근데 이제 수제 자체 작업장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자체적으로 작업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술이 좀 인증돼 있는 분들만 테일러샵에서 모시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총 공임이 50만 원 든다고 했을 때 기술자는 더 많은 비용을 받음으로써 옷에 더 많이 신경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하청보다는 훨씬 더 좋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수를 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고 개선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눈으로 보고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결론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자체 작업장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품질적인 부분은 낮게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자체 작업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매장 내부에 자체 작업장이 보이지 않고 외부에다가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지정된 선생님이 계속 만들어주는 비스포크 전문 샵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좀 확률들은 드물다는 거죠. 허위 광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업계는 아직 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절대값이 저렴한 걸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수제 공정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야죠. 근데 가성비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수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수제 정장이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자가 얼마나 봉제 기술이 좋냐면요. 세계 탑입니다. 탑. 세계 기능 올림픽 같은 데 나가시잖아요. 거의 금메달 다 땁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는데 한참 전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다 쓸었어요, 진짜. 그만큼 손기술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엄청 저렴하게 제작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옷 모양새를 만드는 뭐 패턴 이런 것들은 좀 이태리 쪽이 좀 더 발달되어 있긴 해요. 저희 나라는 봉제 만드는 기술력이 되게 발달되어 있고요. 패턴 쪽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근데 수제 양복 봉제는 너무 잘하네요. 근데 이제 향후 몇 년 있으면은 이제 마지막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공급 비용이 만드는 수공비가 너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가격이 몇 배는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완성도에서도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체 작업장을 운영하고 플래너를 끼지 않고 유통비 최소화시키고 방법이 없어요. 네.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진짜 저는 못 찾겠어요. 이 반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장비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수제 같은 경우에는 다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어차피 사람의 기술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냥 머리 자른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수제 양복을 잘 만들려면 좋은 기술자를 모셔와서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게 해드리고 판매할 때는 유통비를 안 들게 해서 마진을 최소화시키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제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100만 원 이하는 솔직히 좀 쉽지가 않아요, 만들기가. 기본적인 수공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품질을 더 낮추는 방법은 있겠지만은 100만 원 이상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약간 수제 같은 정장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보면은 웨딩 카페라든지 이런데 80만 원대 아니 뭐 70만 원대 뭐 풀 비스포크 그래가지고 만들었다. 말이 안 돼요, 진짜. 수공비가 보통 5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렴한 곳들은 막 30만 원대, 20만 원 초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좀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물며 플래너님 소개로 가셨는데 80만 원대 이런 거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플래너 수수료까지 줘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반수제 기반의 정장의 옷을 수제처럼 허위 광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판매하면 가능한데 풀 비스포크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불가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자체 작업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